여러분 민희진이라는 뉴진스 그 프로듀서 네. 그 인터뷰 보셨어요? 거의 뭐 이 구역 미친 뭐는 나야 뭐 이런 스타일로 이제 인터뷰를 엄청 3시간인가요? 2시간 넘게 했습니다. 네, 2시간 넘게 라이브를. 했는데 네, 라이브를 했는데 네.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저께 진짜 맘먹고 외신 기자들이랑 쫙 모여서 인터뷰를 했던 이준석 뉴스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뉴진스를 만들었다고 하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그 BTS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하이브 모에서 하이브를 뭐 먹으려고 했다 해서 뭐 잘렸다 해서 공방이 오가다가 그 문제의 민희진이 어저께 직접 나섰는데 그쵸. 어저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서울 외신 기자 클럽 기자들과 커피 브리핑을 오후 3시 갖기로 했었답니다. 네. 하필 시간이 똑같아요. 네. 근데 뭐 거기는 뭐 외신 기자들만 갈 거니까 네.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확장성이잖아요. 유튜브로 그걸 생중계를 했답니다. 네. 외신 기자 클럽 유튜브 생중계했는데 아무도 안 봤다. 전부 다 저도 그 시간에 예. 저 민희진 그 뉴진스 네. 저 사람 라이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어저께 그 외신 기자 클럽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했던 발언이 굉장히 셌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야. 것이다. 작년 여름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네. 대통령은 은폐를 사실상 기획했고 이거 사실 되게 무서운 발언이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검사 윤석열 시절 국민이 가장 사랑했던 성역 없는 수사의 가치를 상실했다. 이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도 당신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 얘기를 그냥 툭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네. 툭 던진 게 아니고요. 네. 앞부분 도입부를 좀 봤는데 저 사실 궁금한 게 네.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영어로 했을까? 뭐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준석 영어 잘하는지 확인 좀 해봐라 했는데 영어는 안 했고 그러니까 네.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네. 통역이 앉아가지고 해줬는데 원고를 준비해 왔어요. 그냥 예. 툭 던진 게 아니라 예. 원고를 준비해 와서 모두 발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모두 발언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준석과 조국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을 지적하는 현실이 믿기기나 하겠느냐. 메롱 뭐 이거 하는 거지. 메롱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일부 평론가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예. 국민의힘 내에 정치인들을 박해했었던 것은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잘라버린 것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자기는 이거는 요건 질의응답 한 때. 거고 예, 그 예. 앞쪽에는 오마이뉴스와의 그 어제 오전에 네. 공개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거는 멍청한 행동이다. 어머나. 자기가 앉은 의자의 다리를 자르는 멍청한 일을 했다. 2번이나 했군요. 예, 이거를. 하루에 그러니까 2번이나 이 얘기를. 예.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의 다리를 자르는 것이 멍청한 행동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정말 그 의자를 자른 거, 자기를 내친 것을 의자를 자른 멍청한 그러니까. 행동이다라고 이제 계속 그러면서 뭐 윤 대통령은 독주를 위해서 많은 정치인을 박해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그리고 또 했거든요. 뭐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네.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것이다. 싫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네. 뉘앙스로까지도 들릴 수 있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맞습니다. 문제는 네. 뭐냐면 이렇게 작심하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준석 씨한테 물어봤던 외신의 질문이 이준석을 굉장히 난처하게 했습니다. 뭐냐면은 당신 지금 안티 페미니즘의 기수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당신이 지금 이번 지난 대선을 안티 페미니즘 선거로 만든 정치인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어디에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이준석 씨는 이준석 이제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준석 대표는 외신 기자 그러니까 사실 외신 기자 클럽에서 외신 기자들과 발언을 하게 되면 네. 그 발언이 국내 언론에 나오는 게 아니라 외신에 나갑니다. 네. 외신에 나가고 그 외신에 나가게 되면은 네. 외신에서 다시 국내 언론들이 네. 그 외신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거든요. 네. 아마도 그 효과를 네. 노렸을 테고 그래서 준비한 모두 발언이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네. 자기를 내쳤던 거 그리고 2년 동안에
그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준석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네. 거. 거기다 조국도 같이 넣었죠. 네. 그리고는 또 뭐 그 2명의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세운 기준들이 윤석열 대통령 현재 그대로 자기한테 적용된다면 문제가 될 일들이 참 많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외신에 인용되라고 했는데 정작 외신 기자들은 이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중심으로 물어봤냐면은 당신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했지. 당신 페미니스트들 공격했지. 라고 하면서 워싱턴에 있는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본 산케이부터 해가지고 무려 3명의 질문이 다 이준석 대표의 안티페미니즘에 대한 성별 질문이었어요. 갈라치기, 성별 갈라치기. 이 정치에 대한 질문이 지적한 나온 거예요. 거예요. 예.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건 이 일반적으로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평가를 할 때 이준석의 성공은 기본적으로 성별 갈라치기에 맞습니다. 있다. 그렇죠. 핵심 전략이 그것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예. 거죠. 예. 그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나름대로 이제 반박을 많이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나는 격렬한 네. 그런 그 페미니스트들을 일부 극렬 페미니스트를 공격한 걸 갖고 내가 여성 혐오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혐오하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제 했습니다만. 느낌은 네. 약간 예상 외의 상황이어가지고 예. 약간 어버버버한 거. 네. 막 좀 당황해서 네. 좀 말이 안 되는 응답도 많았거든요. 네, 네. 몇 가지 보면은 이게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티페미니스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공격을 해요. 이준석 씨는 다시 공격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 페미니스트 아젠다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안티페미니스트로 과격라는 과격한 언어로 낙인 찍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운동의 현재 본질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우려된다. 되받아 쳐버렸어요. 당신은 안티페미니스트 아니냐 했더니 나는 안티페미니스트가 아니고 이렇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나를 안티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페미니스트의 문제다라고 네. 해버립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답을 하니까 어제 네. 이게 계속 이어져 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사실 어저께 보여주고 싶었던 건 나는 윤석열보다 그렇죠. 내치든 외치든 더 잘할 수 있어. 그렇죠. 이 얘기에 정말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핵심이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치든 외치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려면 나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네. 겸손하게 뒷부분은 이어갔지만 제목은 이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에게는 가장 듣고 싶은 질문은 그거에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은 이번 선거에서 살아나서 보수의 혹은 중도 이상, 네. 중도 보수층에서 어떤 다음번 대선 후보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뭐 제가 거기까지는 하지만 착착 준비는 네. 해나가고 있죠? 라는 내러티브를 갖고 가고 싶었는데 페미니즘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준석 씨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성공의 상당수를 빚진 거는 결국은 페미니즘과의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정치 공학적, 흔히 말하는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이준석의 완벽한 지금 딜레마 상황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본인이 성장을 맞습니다. 하려면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을 맞습니다. 그렇게 한때 자기가 어떤 정치적 신인으로서 그 20대 남성들의 열광 같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순도 높은 열광적인 지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는 있었지만 네. 지금 본인이 노리는 것처럼 네. 더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는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여준 언사는 계속 갈라치기였고 상대방을 되치는 형식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 네. 에서 이 여성 20대 여성 득표율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이준석 씨에 대한 반감이 크다 하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 계속 거듭나기 위해서는 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여성들 특정 성에서 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강한 비토가 일어난다면. 실제로는 이준석은 이게 미래를 담보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어떤 이준석 대표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간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어떻게 본다면 이준석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치든 외치든 잘할 것. 어떤 야당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거는 어저께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한 말인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가 외치든 내치든 잘할 거예요. 라는 말은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라는 게 말로서 내가 더 잘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은 그 자리에 가봐야 되잖아요. 과연 가서 그럼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통령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하기가 힘들어요. 네. 허경영도 뭐 이럴걸요? 내가 더 잘할 거다라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말은 어저께 제 생각에는 뭐 뒤에 가서 뭐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이렇게 주워 섬기긴 했지만 좀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말 실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민희진 씨가 뉴진스 관련 그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네네. 엄청난 바이럴을 일으켜서 이준석 대표의 어저께 이 말 실수 그리고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막 외신 기자들로부터 당신은 페미니즘을 싫어합니까? 뭐라고 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그 기사들이 안 나오고 묻혔잖아요. 네. 오히려 덕 본 거 아닌가? 오히려 덕 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저 외신 기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뭐 한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외신 기자에는 한국인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다 뭐 머리카락 노란 사람들이 물어봤다 이렇게 상상할 필요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외신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스탠스는 뭐 상당히 이제 그런 시각들을 반영한다고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조금 더 객관화 시켜서 본다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결국은 여성가족부 폐지 이걸로 맞아. 들어와서 상당히 젊은 남성들에게 호응을 일으켰지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확장성에는 엄청난 지금 앞으로 큰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지 요거를 이제 관전하는 어떤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어저께 깨달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기자들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외신 기자들이다 보니까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본질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내가 과거에 했던 말빛 이게 나의 발목을 잡고 있구나. 네. 이런 깨달음을 갖지 않았을까. 예,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이준석의 단순히 이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예. 태도의 문제이자 전략의 문제이자 네. 철학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이거를 노선 변경을 어떻게 할지 사실은 이준석 씨가 앞으로 뭐 자기 꿈을 키우려면 이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거든요. 어떻게 말을 바꿔갈지 네.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예.